낯선 미소, 익숙한 불안. 오늘 밤 누군가의 거짓말이 시작된다. 그린 위에서 벌어지는 완벽한 게임 뒤에 숨겨진 욕망들. 그것은 사랑인가, 배신인가. 술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 저는 와인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건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잔이 부딪히고 웃음이 터지고 우리는 서로를 축하했지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제게 머물지 않았거든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그의 모든 표정을 기억해 왔습니다. 기쁠 때의 미소, 화날 때의 굳은 입꼬리, 걱정할 때 찌푸려지는 눈썹.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얼굴에는 낯선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은 다 잊고 즐깁시다. 골프도 사업도 다 잘 될 겁니다. 건배, 건배. 저는 잔을 들면서도 창수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방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서영, 그 웃음은 젊고 자신감 넘치며 마치 여기에 주인인 듯 당당했죠. 그리고 제 남편의 시선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나는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창수의 시선은 달랐어요. 저는 그의 옆에서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갈증에 가까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물을 발견한 듯한 간절함이 그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서영 씨, 오늘 처음 오셨는데 벌써 분위기 메이커시네요. 과찬이세요, 회장님. 모든 분들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녀는 정말 편해 보였어요. 마치 원래부터 이 자리가 자신의 것이냥 자연스러웠습니다. 반면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이 방에서 가장 어색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집중력이 그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찰칵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였지만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거든요. 모든 대화가 멈췄고 모든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누가 떨어뜨렸어요? 오늘은 뭔가 재수가 없나 보네. 사람들은 실수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걸이를 꽉 잡으며 생각했어요.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이런, 손이 미끄러졌네. 다들 너무 긴장하지 말고 계속 마셔요. 저는 창수가 퍼터를 줍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은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골프를 20년 넘게 쳤고 퍼터는 그의 몸이 일부나 다름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게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퍼터가 굴러간 방향을 봤습니다. 서영 쪽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서영이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묘하게 경직된 그 얼굴을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무언가를. 골프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모임에서는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런 것이 술자리, 한복판에서 떨어졌다? 그건 분명 신호였어요. 누군가가 우리 관계의 균형을 흔들려 한다는. 저는 손으로 목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퍼터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서영의 표정, 제가 놓치지 않은 그 미묘한 변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끝나고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는 순간이요. 저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웃음이 다시 시작됐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잔을 놓고 무릎에 손을 올렸어요. 15년 동안 앉아온 그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테이블 위에 다른 골프채들을 봤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왜 하필 퍼터만 떨어졌을까요?
왜 하필 그 순간에, 그리고 왜 하필 서영 쪽으로 누군가의 손길이 우리 사이에 닿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관계를 파괴하는 것. 저는 창수를 다시 봤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의도적으로 보였습니다. 퍼터를 떨어뜨린 것도, 서영을 바라보는 것도, 심지어 저를 안심시키려는 것도 퍼터 사건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걸까요? 만약 의도적이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경고였을까요? 신호였을까요? 위협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 중 한 명일까요? 아니면 외부의 누군가일까요? 저는 팔짱을 끼고 모든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퍼터가 떨어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고, 분위기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서영과 창수 사이에 교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진실을 밝혀내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어요. 퍼터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신호탄이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고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게 믿기만 하는 아내가 아니라 의심하고 관찰하는 여자로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퍼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귀에서 떠나지 않는 그 금속성 소리는 마치 경고음 같았어요. 조심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더 이상 순진하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영 씨는 어떻게 우리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사실 창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좋은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저는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수 대표님, 그 호칭이 심장에 박혔거든요. 공식적인 자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리고 창수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었을까요? 마치 그 호칭에 익숙하다는 듯이 서영 씨가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라서 우리 모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았어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능력 있는 분, 그가 언제부터 그녀의 능력을 그렇게 자세히 알게 됐나요? 언제부터 그녀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봤나요? 과찬이세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죠. 저는 그녀가 두려웠습니다. 똑똑하고 아름답고 게다가 계산적이기까지 모든 남자가 매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특히 유부남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존재였어요. 젊음과 아름다움은 기본이고 거기에 지성과 당당함까지 더해진 여자, 누가 봐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창수의 미묘한 몸짓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수가 서영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을 아내인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니. 그 순간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서영에 대한 두려움. 저는 와인잔을 돌리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어요. 저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임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걸, 여기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서영이 초대된 것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남편이 그 계획의 일부라는 걸, 저는 등받이에 몸을 맡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결혼할 때 저는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서영이라는 변수가 우리 모임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고 그 목적은 아마도 우리 중 누군가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창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창수를 바라보는 눈빛을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존경이나 호감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수 역시 그녀를 보는 눈빛이 특별했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온화함과 관심이 그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일까요? 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서영의 등장 시기, 퍼터 사건, 창수의 변화된 태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저는 점점 소외되고 있었고 그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그냥 내줄 수는 없었어요. 저는 팔을 접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신호는 항상 작게 온다는 것. 떨어지는 퍼터, 스치는 시선, 말끝의 온도까지. 둘째, 의심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잘한다는 것. 제가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서영을 관찰하고 창수를 지켜보고 진실을 찾아내는 것. 더 이상 순진한 아내로 살지 않겠어요. 저는 손바닥을 펴고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영이 무엇을 원하든 창수가 무엇을 계획하든 저는 모든 것을 알아낼 거예요. 그리고 제 자리를 지켜낼 거예요. 오늘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제까지의 정의는 죽었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정의가 살아갈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창수와 서영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은 아직 제가 눈치챘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게는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심하고 있는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소처럼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원하는 걸 내놓지 않으면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재빨리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거울 속의 서영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숨어도 언젠가는 찾아와서 현재를 위협하죠.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욕심 많고 무모하고 사랑에 눈이 멀어 있던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서영아, 이 투자만 성공하면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정말이야? 믿어도 돼? 물론이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저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투자는 실패했고 그는 사라졌고 저에게는 2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만 남았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집도, 차도, 자존심도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1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투자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어요. 잠은 하루에 3시간, 밥은 하루에 한 끼.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성공하겠다고. 반드시 저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기회가 왔어요. 투자 컨설팅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았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와의 일, 빚의 흔적 모든 것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한 달 전 골프클럽에서 창수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서영 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이뤄내시다니 과찬이세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대단해요. 나 이런 사람 처음 봐요.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그가 저를 특별하게 봐주기 시작한 건 제 과거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눈으로 바라봐준 건 그 눈빛이 저에게는 구원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기혼 남성이라는 것을,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함, 그의 관심, 그의 보호 본능,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감사했고 소중했어요. 저는 사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단지 감사할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미소를 볼 때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그가 저를 걱정해 줄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대로면 된다고. 저는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메시지는 삭제했지만 그 내용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제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 저는 손을 떨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칠까요? 아니면 맞서 싸울까요?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과거는 언제나 저를 따라올 테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거예요. 반드시 한번 지옥에서 살아남았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일주일 전부터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문자 메시지도 도착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호와의 일을 기억하나? 누구세요? 중요한 건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느냐지. 저는 전화를 끊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 과거가 저를 찾아온 것이라는 걸.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숨어도, 과거는 언젠가 현재를 위협한다는 걸. 문자 메시지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너의 새로운 직장을 알고 있다. 너의 새로운 인맥을 알고 있다. 그리고 특히 그 남자를 알고 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창수를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 사람만은 건드리지 마. 하지만 협박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돈을 원한다는 거였어요. 5천만 원, 그때 빚진 돈의 절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 저에게는 없는 돈이었어요. 겨우 빚을 다 갚고 새 출발을 한 상황에서 그런 큰 돈을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만약 제 과거가 폭로된다면 창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망칠까? 아니면 정직하게 말할까? 하지만 도망치면 평생 쫓겨다녀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모든 것을 잃어야 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것을,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골프클럽 모임에서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협박자가 이곳까지 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특히 정혜 씨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저는 그녀의 눈빛을 피하려고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여자의 직감인지 아니면 뭔가 눈치챈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퍼터가 떨어졌을 때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협박의 일부인가? 혹시 저를 겨냥한 신호인가? 하지만 다행히 사람들은 실수로 받아들였고 저도 그렇게 넘어갔어요. 서영 씨, 괜찮으세요? 오늘 왠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그 순간 울고 싶었습니다. 그의 따뜻함, 그의 진심, 모든 것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제가 그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제 과거를 말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실망할 것이고 멀어질 것이고 결국 저는 다시 혼자가 될 거라는 걸.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힘내, 서영아,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번 협박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치밀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위험했습니다. 협박자는 제 현재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제 직장, 제 인맥, 그리고 창수와의 관계까지. 마치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목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막 찾은 희망을 그냥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협박자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돈을 주는 대신 그의 정체를 밝혀내고 역으로 압박하기로.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민호의 거짓말, 빚독촉, 그리고 지금의 협박.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걸까? 하지만 자책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또다시 벼랑 끝에 서 있어야 하는 걸까?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분하고 억울하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찾아낼 거야. 저는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초라하고 지쳐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나는 서영이야. 한 번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어. 이번에도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하지만 방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창수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으니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민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시 뒤져봤어요. 그때 함께 투자했던 사람들, 그때 알았던 사람들, 모든 연결고리를 추적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건 민호의 친구였던 재현이었어요. 그도 그 투자에 참여했었고, 나중에 큰 손해를 봤었거든요. 저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협박자는 목소리를 변조했고 문자만으로는 정체를 알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창수였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게 미안했고 동시에 다행이었어요. 그가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거든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실망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과거의 실수로 현재의 저를 판단하죠. 특히 그의 아내 정희가 신경 쓰였어요. 그녀는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고, 만약 제 과거가 폭로되면 그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싸울 줄 아는 여자였고, 저는 그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창수 같은 사람, 창수가 속하니 사회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협박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는 역공을 가하는 껏돈으로 협박한다면 저도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 그가 저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간은 많지 않지만 방법은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나는 살아남을 거야. 저는 휴대폰을 들고 협박자에게 답장을 보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수의 사진을 봤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과거는 현재를 괴롭히지만 미래를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서영이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오늘 분위기 괜찮았지? 서영 씨도 제법 어울리던데.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래, 잘 적응하는 것 같더라. 하지만 속은 전혀 달랐어요. 왜 하필 그녀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걸까요? 집에 가는 길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왜 그녀에 관한 것이어야 했을까요? 언제부터 그녀를 알았다고 했지? 얼마 전이야. 한 달 정도 됐나? 어떻게 알게 됐어? 사업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어. 저는 안전벨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이 걸렸거든요. 세상에 진짜 우연이 어디 있어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관계에는 시작점이 있는데 그럼 오늘이 몇 번째 만나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어. 가끔 마주치긴 했지만 가끔이 얼마나 자주인데 왜 그런 걸 다 따져? 별 의미 없는 일인데 저는 핸드백을 꽉 잡았습니다. 별 의미 없다는 말에 상처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일을 그는 별 의미 없다고 했어요. 나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가? 오늘 당신이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이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정말 별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저는 차 문을 쳐다봤습니다. 예민하다는 말이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여자가 의심하면 항상 예민하다고 하는 남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집까지의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가 오늘은 1시간을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들, 오늘 들은 것들, 오늘 느낀 것들이 모두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고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영 씨 일은 어떤 편이야? 잘하는 것 같아 보이던데. 저는 턱을 괴고 밖을 봤습니다. 또 그녀 이야기다.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또 그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 보기에는 유능해 보이더라.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 응, 예쁘긴 하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예쁘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제 앞에서 다른 여자를 예쁘다고 말하는 남편.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그 순간 결정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기로. 우리는 같은 차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세상에는 그녀가 들어와 있었고 제 세상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갔어요.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그를 믿어왔어요. 의심한 적이 없었고 확인하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마음,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가 제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도 그것을 찾아낼 거였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긴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는 어떤 대답을 할까? 모든 것이 궁금했고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저는 창수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평온한 표정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전벨트를 풀면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숨기고 있는 게 없어? 그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당연히 없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다짐했어요. 오늘 밤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저는 침대 시트를 꽉 잡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이야기 뭐가 그렇게 복잡해? 단순한 모임이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순한 모임이라고? 단순했다면 왜 그렇게 그녀만 바라봤어? 단순했다면 왜 그렇게 그녀를 챙겼어? 서영 씨와는 언제부터 알게 된 거야? 얼마 전이야. 한 달 정도 됐나? 어떻게 알게 됐어? 사업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어. 저는 베개를 끌어당겼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모든 걸 우연으로 설명하려 하는 그의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오늘이 몇 번째 만나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어. 가끔 마주치긴 했지만 가끔이 얼마나 자주인데 왜 그런 걸 다 따져? 별 의미 없는 일인데. 저는 이불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별 의미 없다는 말에 또 상처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내 감정도 별 의미 없는 건가요? 나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가? 오늘 당신이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이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정말 별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민하다는 말이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제 직감을 무시하고 제 감정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는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말이 끊겼어요. 그 침묵은 무겁게 내려앉아 숨조차 막히게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침묵이 흐르면 그건 이미 끝의 시작이에요. 빨리 와서 자자.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지. 응, 곧 갈게.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옆에 누우면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고 속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오늘 웃었지만 나는 울고 있었어요. 당신은 오늘 그녀를 봤지만 나는 우리 사이에 금이 가는 걸 봤어요. 창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편안하고 고른 숨소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반면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서영이 집으로 돌아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창수가 그녀를 바라보던 시선을, 문이 닫힐 때까지 그녀를 보고 있던 그 눈빛을, 그 시선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눈빛이 오갔을까? 제가 보지 못한 순간들에는 어떤 대화들이 있었을까?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요. 저는 일어나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오늘 밤부터 저는 변할 거예요. 더 이상 순진한 아내로 살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제는 확인하고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싸울 거예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그냥 내줄 수는 없어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지켜낼 거예요. 저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할 거예요. 창수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변화를, 그리고 서영에 대한 모든 정보도. 증거가 필요해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저는 펜을 들고 첫 번째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영이라는 여자가
우리 모임에 나타났다. 그리고 내 남편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속지 않겠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웃음 뒤에 거짓말을 파헤치겠다고, 더 이상 순진한 아내로 살지 않겠다고. 15년 동안 저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확인해야 해요. 알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싸워야 합니다. 제가 할 일은 명확해졌어요. 서영을 관찰하고 창수를 지켜보고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들이 저를 바보로 아는 동안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을 거예요. 창수는 잠들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를 계속 되돌렸습니다. 퍼터가 떨어지는 순간 서영의 표정, 창수의 눈빛, 모든 작은 신호들이 의미를 가지고 다가왔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에 적었습니다. 제가 놓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은 신호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순진했어요. 너무 믿기만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깨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을 거예요. 저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15년 전 결혼할 때 저는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켜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안주했나 봐요. 너무 편안해했나 봐요.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그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후회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해요.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영을 알아야 해요. 그녀의 과거, 그녀의 목적, 그녀의 약점,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수와의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예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어요. 다행히 시간은 있어요. 그들은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방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준비해야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순진한 아내가 아닌 전략적인 여자가,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확인하는 사람이,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싸우는 사람이. 이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거예요. 반드시. 저는 휴대폰을 들고 서영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할 거예요. 그녀의 과거, 그녀의 경력, 그녀의 인맥, 모든 것을. 서영,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남편에게 손대지 마세요. 제 자리를 넘보지 마세요. 저는 창수를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창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15년 동안 함께한 시간을 무시하지 마세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어제의 순진한 정의는 죽었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정의가 살아갈 거예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을 지키는 싸움이, 제 자리를 차지하는 전쟁이. 그리고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퍼터 하나로 시작된 이 게임, 저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가 가장 위험하다면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겠어요. 그들의 게임에 저도 참여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기는 게임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의의 추적이 시작되고 서영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협박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새로운 위기가 찾아온다.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